밤에 화장실 불을 켜면 늘 비슷한 장면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바닥 한쪽엔 마르다만 물자국이 남아있고 변기 뚜껑은 습관처럼 열려 있습니다. 세면대 옆에는 다 썼는지 아닌지도 모를 통들이 몇 개씩 서 있고 구석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빈 용기가 밀려나 있습니다. 수건은 축축한 채 걸려 있고 발매트는 눅눅한 기운을 머금은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은 바빠서, 주말에 한꺼번에 치우자고 미루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꼭 금방 빠져나가는 것 같고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통장은 늘 빠듯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먼저 생활비 생각이 나고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하는데 공기부터 묘하게 무겁습니다. 몸도 괜히 먼저 축 처지고 마음도 이유 없이 눌리는 날이 있습니다.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집이 사람을 편히 안아주지 못하는 느낌. 그런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화장실에 아무렇지 않게 이런 물건 하나쯤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별 생각 없이 두고, 젖은 채로 두고, 오래된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언젠가 버려야지 하면서 결국 계속 쌓아두는 것들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실도 아니고 주방도 아니고 아주 작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공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게 되는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먼저 거창한 가구 배치나 방향, 비싼 소품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흐름은 그런 데서 먼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작고 사소하고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곳, 밤이 깊어 마지막으로 불을 켜는 곳, 물이 가장 자주 흐르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 그 자리의 상태가 집안 분위기를 조용히 끌어내리고 사람 마음의 무게까지 슬며시 바꿔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고 사소한 차이가 화장실 공기의 느낌을 바꾸고 정리하는 습관을 바꾸고 결국에는 집안 전체의 흐름까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화장실을 그저 몸을 씻는 공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집안의 흐름이 새고 막히는 작은 출구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생활풍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문득 여러분 집 화장실 모습이 떠오른다면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이야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늘 빠듯할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마음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버는 것이 중요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지키는 일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해집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이 들어오고 자녀가 가끔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이 손에 남지 않습니다. 꼭 써야 할 때 썼다고 생각하는데도 통장은 늘 가벼워 보이고 병원에 한 번 다녀오면 금세 빠져나가고 집안 어딘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달 계획이 흔들립니다.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숫자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분위기로도 찾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공기. 그 공기가 가볍고 따뜻하면 사람은 같은 일상도 훨씬 덜 버겁게 견딥니다. 반대로 집안이 어딘가 눅눅하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작은 어수선함이 걸리고 정리되지 않은 기색이 자꾸 눈에 밟히면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소파에 앉아도 몸이 끝까지 기대어지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속이 편치 않고 TV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은 어수선합니다.
마치 집이 나를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작은 숙제를 하나씩 떠밀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살아도 집안 공기가 따뜻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겼을 한마디가 괜히 서운하게 꽂히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는 피곤해서 예민해지고 누군가는 말없이 참다가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 안에는 말 대신 한숨이 늘고 대화 대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대개 성격 탓, 사람 탓으로만 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피로와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생각보다 사람 사이를 많이 흔듭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입니다. 다 쓴 것, 언젠가 쓸 것 같은 것, 아까워서 남겨둔 것, 누가 줘서 차마 못 버린 것, 오래되었지만 익숙해서 그냥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물건을 통해 시간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추억이라 두고 저것도 돈 주고 산 거라 두고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 또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둔 것들이 이상하게 현재에 숨을 조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운보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더 무겁게 눌러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며칠 버티면 지나가던 피로가 이제는 훨씬 오래 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몸의 무거움이 집안 공기의 무거움과 겹치면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밖보다 집에서 더 축 처지기도 합니다. 쉬려고 들어온 집인데 씻으러 들어간 화장실에서 눅눅한 냄새가 먼저 올라오고 거울에 물때가 눈에 들어오고 젖은 수건이 축 늘어져 있으면 상쾌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화려한 것보다 평안한 집 한 채의 기운을 더 바라게 됩니다. 집 크기보다 공기가 중요하고 비싼 가구보다 제자리에 놓인 물건 하나가 중요하고 남들이 보기 좋은 집보다 내가 들어왔을 때 한숨이 놓이는 집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작은 데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가 아니라 화장실 구석, 창밖 전망이 아니라 배수구 상태, 큰 인테리어가 아니라 축축한 발매트와 열린 뚜껑. 그런 데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한 날. 집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 피로를 자꾸 더하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가,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꼭 큰 사건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작은 신호를 오래 무시할수록 더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는 대개 가장 익숙한 공간에 아주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집안의 흐름은 대개 큰 사건보다 작은 방치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냥 분위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림도, 돈 관리도, 건강도,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새고 조금씩 막히고 조금씩 쌓이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잃은 일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화장실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오가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세면대에서도 물이 흐르고 샤워기에서도 물이 흐르고 변기에서도 물이 내려갑니다. 풍수에서 물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잘 흐르는 물은 살림을 살리고 공간을 깨웁니다.
하지만 막히거나 탁해진 물은 금방 그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화장실은 작지만 분명한 출구의 성격을 가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 자주 닦여야 하고, 더 자주 말라야 하고, 더 자주 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주 쓰는 공간이면서도 가장 나중에 손이 가기 쉬운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급히 씻고 나가야 하니 대충 넘어가고, 손님이 오면 거실은 치워도 화장실 구석은 미루게 됩니다. 다 쓴 샴푸통이 몇 개씩 서 있고, 빈 병이 구석으로 밀려 있고, 세제통에는 눌어붙은 자국이 남아 있고, 발매트는 늘 축축하고, 수건은 여러 장 겹쳐 걸려 잘 마르지 않습니다. 열린 뚜껑, 젖은 바닥, 오래 둔 빈 통, 어둡고 눅눅한 구석. 이런 것들은 모두 정체의 신호입니다. 돈이 새는 집은 대개 눈에 잘 띄는 곳보다 안 보이는 곳이 먼저 흐트러집니다. 사람은 남이 보는 곳은 애써 정리하지만 자기만 드나드는 곳은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집의 기운은 겉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길이 자주 닿지 않는 구석, 오래 젖어 있는 자리, 냄새가 남아있는 곳, 배수구 주변처럼 잘 안 들여다보는 곳에서 먼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이상하리만큼 집 전체로 번져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 자체가 나쁜 공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화장실의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 머물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은 지나가야 하는데 물기가 계속 남아있고, 비워두어야 할 공간인데 오래된 통과 쓰지 않는 물건이 버티고 있고, 씻고 나면 가벼워져야 할 자리인데 냄새와 물때와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보내야 할 곳에 묵은 것이 쌓여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고이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때 사람은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집안 전체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건이 쌓이고 습기가 남고, 열어두어야 할 곳이 막히고 닫아야 할 것이 열린 채 남아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건 꼭 미신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눅눅한 공간은 사람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계속 눈에 걸리는 물건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인테리어나 청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작은 출구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씻고, 비우고, 내보내는 공간이 늘 정돈되어 있으면 사람 마음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그 자리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면 생활 전체가 조금씩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원인이 멀리 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개 원인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오래 못 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화장실일까요? 왜 여러 공간 가운데서도 이곳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물, 습기, 냄새, 배출, 빛 부족, 정리의 문제가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다른 공간도 모두 중요하지만 화장실처럼 여러 흐름이 동시에 겹쳐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흐름의 상징입니다. 돈도 흐르고 말도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흐릅니다. 잘 흘러야 할 것은 잘 흘러야 하고 머물러야 할 것은 제자리에 머물러야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원래부터 내보내는 힘이 강한 곳입니다. 물이 내려가고 냄새를 빼고 몸에 남은 피로를 씻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더욱 정체가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건조해야 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집에서 화장실이 그 반대 상태가 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창문이 작거나 아예 없어서 빛이 부족하고 물을 자주 쓰니 늘 습기가 남고 바쁘다 보니 닦는 일은 자꾸 밀리고
좁은 공간의 욕실용품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내보내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묵은 것이 쌓이는 자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집안의 흐름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물건은 천일염입니다. 쉽게 말해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정리와 정화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돕고 습기를 머금고 냄새를 줄이는 데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눅눅하고 탁한 공간에 소금을 두면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느껴왔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신비한 힘 때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소금이 사람에게 정리의 신호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한 번 더 살펴보라고, 무거운 것을 비우라고 말해주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화장실은 물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더 자주 닦고, 더 자주 말리고, 더 자주 비워야 합니다. 그때 함께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일염입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금만 놓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금은 정체된 공간을 정리하기 위한 보조도구입니다. 소금 그릇만 하나 두고 물때를 그대로 두고 축축한 수건을 겹쳐 걸어두고 오래된 통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을 두는 태도와 함께 공간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소금은 내게 말을 거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화장실을 그냥 두지 말라는 신호. 이 공간을 더 말리고, 더 비우고, 더 가볍게 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예쁜 그릇에 소량만 담아두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둘 필요도 없고 무슨 대단한 의식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꾸준히, 눈에 띄지 않게 관리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빛입니다. 밝은 빛은 사람의 마음을 금세 바꿉니다. 어두운 화장실은 아무리 넓어도 답답하고 눅눅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조명은 같은 공간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환기입니다. 창문이 있다면 짧게라도 자주 열어주고 창문이 없다면 문을 꽉 닫아두기만 하지 말고 건조될 시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습기 제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기는 조금만 오래 남아있어도 냄새와 물때, 곰팡이를 부르기 쉽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배출의 자리를 정돈하는 아주 기본적인 몸짓입니다. 중장년층은 어려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설명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풍수를 너무 멀리 두고 보지 마십시오. 잘 말린 수건, 받친 뚜껑, 깨끗한 배수구, 정리된 선반, 밝은 조명, 그리고 한쪽에 놓인 작은 소금 그릇.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여 화장실의 기운을 바꾸고 그 변화는 결국 집 전체의 공기에 스며듭니다.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정돈이 오래 이어지면 사람이 사는 모습도 분명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바로 움직일 장면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빼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보태는 것보다 먼저 덜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집은 대개 버리지 못한 것부터 쌓입니다. 화장실도 꼭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비우기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다 쓴 샴푸통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빈 통을 언젠가 쓸지 모른다고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래된 비누 조각이 여기저기 굴러다니지는 않는지, 누가 쓰는지도 모를 욕실 용품이 선반 한쪽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깨진 비누 받침, 곰팡이 자국이 남은 솔, 너무 오래되어 닳아버린 발매트, 한 번 빨면 될 것 같지만 자꾸 미루기만 한 수건까지 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눈에 확 띄는 것보다 오래 방치된 것을 먼저 치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비우기를 망설이십니다. 맞습니다. 아깝습니다. 돈 주고 샀고 아직 완전히 못 쓴 것 같고 언젠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화장실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잠깐 쓰고 지나가는 자리이고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오래된 것, 다한 것,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공간은 자기 역할을 잃습니다. 오늘 당장 화장실에서 버릴 물건 3가지만 골라보십시오.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3개만 빠져도 공간의 순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흐름 막기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입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배출의 흐름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활은 늘 그런 사소한 것들로 무너지고 또 그런 사소한 것들로 회복됩니다. 용변을 본 뒤, 청소를 마친 뒤, 화장실을 나가기 전 뚜껑을 닫아두십시오. 그 한 번의 동작이 공간을 훨씬 단정하게 보이게 하고 내 마음에도 정리의 신호를 줍니다. 둘째는 배수구입니다. 배수구. 냄새와 물때는 단순히 더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힘의 상징입니다. 덮개를 열어 한번 살펴보시고 머리카락과 찌꺼기를 빼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정제를 써서 관리해 보십시오. 냄새가 들어들면 화장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제는 바닥 물기입니다. 샤워를 마친 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작은 스퀴지나 마른 걸레로 한 번만 밀어주세요. 몇 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차이가 냄새와 물때, 곰팡이를 줄여줍니다. 넷째는 거울과 세면대와 수전입니다. 물때 낀 거울은 얼굴까지 피곤해 보이게 하고 수전에 남은 하얀 자국이나 세면대 가장자리의 물 얼룩은 그 자체로 정체된 느낌을 줍니다. 꼭 닦아주십시오. 거울이 맑아지면 신기하게도 사람 표정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실천은 좋은 기운이 머물게 하기입니다. 여기서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릇은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천일염을 반 정도 담아 화장실 안에서도 가장 습하고 어두운 구석이나 선반 한쪽, 변기 뒤편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에 두십시오. 너무 눈에 띄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1달에서 2달 사이 혹은 습기가 많은 집이라면 더 자주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래 두어 눅눅해지거나 굳으면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을 두고 끝이 아니라 정리와 환기가 함께 가야 흐름이 살아납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바꿔보십시오. 형광등이 지나치게 차갑고 어둡다면 전구색 조명도 좋습니다. 창문이 있다면 아침이나 오후에 잠깐이라도 열어두십시오. 창문이 없다면 샤워 후 문을 닫아두기만 하지 말고 내부가 마를 시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또 화장실에 식물을 두고 싶다면 너무 크거나 관리가 어려운 것보다 습기에 어느 정도 강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작은 식물 1개면 충분합니다. 식물도 들보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움을 더할 수 있으니 내가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버릴 것 3가지를 고른다. 둘째, 뚜껑을 닫고 바닥을 말린다. 셋째, 작은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자리를 정한다. 넷째, 거울과 수전을 닦는다. 다섯째, 수건은 겹쳐 걸지 않고 잘 마르게 정리한다. 여섯째, 발매토와 칫솔꽂이, 비누 받침처럼 늘 습기가 남는 물건을 씻거나 교체한다. 이 정도만 해도 화장실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공간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딱 10분만 해도 되는 행동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청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으로 바뀝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하는 것보다 그 다음부터 젖은 것을 바로 말리고 빈 통을 바로 버리고 뚜껑을 닫고 물때를 미루지 않는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6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두 분 다 큰 문제 없이 살아오셨고 집도 아주 낡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살림을 꼼꼼하게 해온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무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잘한 지출이 계속 생기지?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어디선가 새는 것 같아. 아내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치워도 치운 것 같지가 않고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둘은 크게 다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작은 짜증이 많아졌고 서로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일 아닌데 대화가 끊기고 한 집에 있어도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 집 화장실은 겉으로 보면 평범했습니다. 누가 한눈에 보고 엉망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욕실 구석에 오래된 세제통이 몇 개 있었고 쓰다만 샴푸와 바디워시가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변기 뒤편에는 빈 병과 솔이 있었고 발매트는 늘 축축했습니다. 수건은 여러 장 겹쳐 걸려 있었고 창문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닦아도 금방 흐려진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고 배수구에서는 가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크게 지저분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서 보면 묵은 피로가 계속 쌓이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화장실 좀 치운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특히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화장실 물건을 전부 꺼냈습니다. 빈 통을 버리고 오래된 제품을 정리하고 물때를 닦고 발매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수건거리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변기 뒤편도 비웠고 배수구를 청소했고 작은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한쪽 구석에 놓았습니다. 조명도 너무 어두워서 작은 보조등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그날 방장 통장 잔액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던 눅눅한 무게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냄새가 덜했고 거울이 맑아지니 자기 얼굴을 보는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수건이 잘 마르니 축축한 냄새가 줄었고 바닥을 한 번씩 밀어주니 공간 전체가 훨씬 산뜻해졌습니다. 아내는 이상하게 집 전체가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정리되니 세탁실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세탁실이 정리되니 주방 서랍도 손이 갔고 주방이 정리되니 식탁 위에 놓인 종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씻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화장실이 깔끔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덜 조급해졌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돈이 불어난다기보다는 새는 구멍이 줄어든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생활비를 적을 때도 전보다 차분해졌고 괜히 사던 작은 물건들이 줄었습니다. 집안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덜 흐트러졌고 그만큼 지출에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축축한 화장실을 보고 누가 안 치웠느냐고 한마디씩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줄었습니다. 작은 짜증이 줄어드니 말도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은 대개 큰 사랑 표현이 많아질 때보다 작은 불편이 줄어들 때 더 편안해집니다. 그 집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집 냄새가 줄고 아침 기분이 덜 무겁고 사소한 짜증이 줄고 생활 리듬이 조금씩 돌아오는 변화. 그것이 바로 그 집의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적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큰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새는 것이 줄어들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한숨부터 쉬지 않아도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오히려 더 믿을 만합니다. 큰 공사도 없었고 비싼 소품도 없었고 과장된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작은 출구를 정리했고 그로 인해 집안의 흐름이 조금씩 바로잡히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문제가 단지 화장실이나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물건의 양 자체보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 중 하나지만 그 자리를 보면 집 전체의 습관이 보입니다. 젖은 것을 바로 말리는지, 다 쓴 것을 제때 버리는지, 다음에 하자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눈에 잘 안 띄는 구석까지 돌보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화장실을 넘어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돈 관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필요 없는 구독을 끊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계속 사두고 나중에 보자는 종이와 영수증이 쌓입니다. 물기와 피로를 방치하는 습관은 건강에도 닿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참고, 피곤하면 정리해야 하는데 미루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공간이 보내는 신호도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하자가 쌓이는 습관은 관계에도 이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고 정리해야 할 감정을 덮어두고 어색함을 오래 끌다가 어느새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움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덜 새고 덜 막히고 덜 붙잡는 태도입니다. 재물, 운이라는 것도 결국 돈의 많고 적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삶 안에 머무는 안정감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숨이 막히면 그 삶을 풍요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살림이 크지 않아도 집이 맑고 정돈되어 있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씻는 공간이 깨끗하고 공기가 답답하지 않으면 사람은 훨씬 덜 불안합니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이 먼저 숨을 쉽니다. 이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몸으로 느껴보셨을 겁니다.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기분이 나아지고 식탁 위를 치우면 저녁 시간이 덜 무겁고 현관을 정리하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단아집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씻과 비우는 자리가 정돈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단아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래 쌓이면 사람은 자기 삶을 다시 다루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말년복은 거창한 행운보다 집안의 평안한 공기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밖에서 얻는 평가보다 집 안에서 느끼는 안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몸이 편한가? 내 마음이 쉬는가? 가족이 한 공간에서 덜 날카로운가? 밥을 먹고 씻고 잠드는 일상이 버겁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바로 말년의 복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좋은 기운이 머무는 집은 대개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잘 비워두고 잘 닦아두고 안에 사는 사람이 조용히 편안한 집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너무 신비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는 결국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자리가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조금씩 지치게 하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화장실을 정리하는 일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건 단지 욕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작은 출구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다른 공간도 함께 떠오르셨을 겁니다. 현관은 어떤가? 주방은 어떤가? 식탁 위는 어떤가? 침실 거울은 어떤가? 지갑과 통장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맞습니다. 공간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늘 쓰는 작은 자리부터 가장 자주 지나는 자리부터 눈에 잘 안 띄는 구석부터 손을 대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화장실에 소금 하나만 두면 무언가 저절로 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화장실이라는 작은 출구를 다시 정돈하는 데 있습니다. 물기와 정체를 줄이고 오래된 것을 비우고 변기 뚜껑을 닫고 배수구를 깨끗하게 하고 거울과 수전을 닦고 수건을 잘 말리고 그리고 천일염 한 그릇으로 그 공간을 한 번 더 살피는 마음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복은 늘 거창한 것보다 매일 쓰는 작은 자리에서 먼저 머물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자꾸 큰 변화만 기다리지만 삶은 늘 작은 정리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화장실부터 가볍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전부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오래된 물건 3가지만 먼저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바닥 물기를 한번 닦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작으로는 그것이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만 치워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두고 살았구나. 공간을 그냥 둔 만큼 마음도 그냥 두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생기면 다음부터는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비움이 덜 어렵고 정리가 덜 귀찮고 집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겠다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생활 풍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하나라도 직접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 지혜는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손이 닿은 정리는 분명히 집의 공기를 바꿉니다. 집은 결국 그릇입니다. 사람의 숨, 사람의 말, 사람의 피로와 위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맑고 정돈되어 있으면 복은 오래 머무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고 사소한 자리부터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작고 빠듯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덜 붙잡고 덜 쌓아두고 흐름을 막지 않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십시오. 그 조용한 한 걸음이 생각보다 긴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안에 첫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 현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발 하나, 문 앞에 어수선함 하나가 왜 집안 분위기와 재물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지, 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화장실부터 가볍게 해보십시오. 매일 쓰는 작은 자리가 맑아질 때 집도 사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